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목포시와 무안군의 택시 운송 사업 구역이 통합되면서 주민들이 택시 타기가 한층 편리해졌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맨발 걷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목포와 무안, 남학과 오령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택시 이용에 주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목포 지역 택시는 1,500여 대, 무안 지역 택시는 130여 대. 하지만 목포 택시는 무안, 남학과 오령에서 손님을 태울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목포와 무안 택시 사업구역 통합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다행히 최근 택시 사업구역 통합과 관련한 투표를 실시했는데 찬성이 많아 사업구역 통합에 힘이 실렸습니다. 사업이 지금 엄청나게 안 됩니다. 안 돼서 지금 통합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서로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목포시와 무안군 그리고 지역 택시업계 또 이번 택시 통합 중재에 나섰던 전라남도가 한자리에 모여 택시 운송 사업구역 통합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기관 단체들은 사업구역 통합과 목포 무안 간 동일요금 적용, 목포와 무안 택시 증감차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또 관광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택시업체 경영단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도 복지다라는 그런 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과 목포 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적극적으로 전라남도는 앞으로 목포와 무안 지역 택시 미터기 교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요금도 차이가 있고 할증 부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다 같이 해결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시군 물가심의조정위원회를 거친 뒤 목포 무안 택시 사업구역 통합은 최종 시행될 예정. 이제 목포와 무안 주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기 넉 달 전인 2009년 4월, 김 대통령은 고향인 하이도를 퇴임 이후 처음 방문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칼날이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하고 있을 때, 그날 휠체어를 탄 노구의 김대중은 하이도 선착장에 내려 고향 사람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하이도 섬마을 작은 학교에서 행동하는 양심이 돼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양심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반대는 물론이고 방관하는 것도 어려운 악의편이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2006년 10월에도 그는 지팡이를 짚고 퇴임 이후 처음 목포를 찾았습니다. 북핵 긴장이 고조되고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즉 PSI 참가를 저울질하던 시기, 김대중은 목포역 광장에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요구하며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다시 한번 주창합니다. 평화적으로 대화하자. 대화해가지고 주고받는 입장을 해서 그래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확립하자 이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 세계에 대해서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 대화로서 모든 것을 풀어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 보면서 강력히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목포 MBC와 만난 김대중은 고향 목포와 목포 사람들에게 한없는 고마움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김대중이 키웠기 때문에 우리는 보람이 있다. 이거 한마디라도 목포 사람들한테 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목포 사람을 만나면 목포를 생각하면 내 육신같이 생각을 해요. 내 실제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시대마다 고향을 찾아 사자우 같은 열변을 토해냈던 고향 사람 김대중 전 대통령. 그가 귀천한 지 14년, 오늘따라 그 어록들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국민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해남 땅끝에서 여객선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완도군 노화도.
전복의 섬으로 불리는 노하도는 예년 같으면 전복 출하 작업으로 분주할 시기지만 올해는 한산합니다. 양식장 관리선들은 항구에 묶였고 전복 작업장도 멈췄습니다. 바다로 나가봤습니다. 노화 보길도 해상에 펼쳐진 전복 양식장은 3,093헥타르, 축구장 3,700개 면적입니다. 완도군 노하도 해상의 전복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평소 같으면 모두 출하되고 텅 비었어야 될 가두리들이 모두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 1kg에 10개 미만인 이른바 대복들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50% 하락했는데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유독이 더 출하량이 감소되고 어민들이 아주 시름이 좀 높습니다. 생산비조차 나오지 않는 가격도 문제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40% 수준으로 떨어져 소비가 줄어든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전복은 비싼 식재료라는 인식이 강해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전복 재고가 쌓이는 겁니다. 전복 소비가 급감하면서 어가들의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특히 전복 호황기에 귀촌한 5년차 미만 젊은 어민들의 파산 신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하도에서만 20명이 파산 신청을 했는데 7명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됐고 대기자만 500명이 달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빚으로 했던 분들은 뭐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런 지금 시기가 도래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고수온에 이어 적조 발생 우려가 높은 다음 달입니다. 추석 특수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일회성 판매 행사보다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4,500여 제곱미터 면적의 물량장. 이 물량장은 화양 적금간 연륙연도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보조시설입니다. 당초 마을 주민들은 연륙연도교 공사가 마무리된 뒤 물량장을 마을 재산으로 귀속해 선박 저반 등 마을의 공동시설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앞바다를 선뜻 내어주면서까지 연륙연도교 조성 사업에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마무리되고 2년여나 지나고 나서야 마을 주민들은 물량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공유수명관리법상 물량장은 기재부 재산으로 등록돼 주민들이 임의로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주민들은 여수시는 물론 공사업체가 자신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그 많던 바지락도 잊어버렸지, 요것도 기획정부로 넘어가 버렸지. 그럼 어디 하소연할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특히 일련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서 위조 등 의혹과 함께 주민총회 개최 시점에 대한 절차상 문제까지 확인되면서 행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또 이와 관련해 전 마을 어촌계장 등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법적으로 거짓말로 서류를 꾸며가지고 국토청에 제출한 겁니다. 국토청에서는 바로 그 다음날 여수시로 내려버렸대요. 여수시에서는 하루 만에 처리해본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수시는 현행법 안에서 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임대한다면 캠프의 사용료를 내고 임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주민들이 이제 원하고 그러면 그 시에 이제 일단 그 어떻게 해서 뭐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수의 한 작은 어촌 마을 주민들의 물량장 점사용권을 두고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첨예한 갈등. 여수시가 수수 방관만 하고 있는 사이 주민 간의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면서 당분간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휜 물감으로 그려낸 소 한 마리. 굵은 골격과 근육이 드러난 휜소가 돌진하듯 생생합니다. 이중섭 작가의 대표 작품으로 일제강점기 격변의 시기를 들소처럼 밀고 나가자는 염원이 느껴집니다. 고흥 출신 천경자 작가의 만선. 항구로 들어온 배 한 척에 형형색색 물고기가 그득합니다. 어린 시절 보고 느낀 만선의 기쁨을 신비롭고 화려하게 풀어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2년 만에 다시 열린 이건희 컬렉션 조우.
서민의 삶을 그린 민족화가 박수근, 신안에서 태어난 추상화의 대가 김환기까지 거장의 작품 60여 점이 전시됩니다. 미술이 아직 낯선 아이부터 어떤 것들이 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유영국 작가의 작품이라는 작품이요. 그냥 다른 고급스러운 작품보다는 뭔가 더 평범하고 단순해서 뭔가 더 기억이 더 많이 남았어요. 정갈이 걸린 작품 하나하나를 관객은 다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청경자 화가님 작품이 되게 색상이 다채롭고 그리고 덧칠을 해서 질감을 표현한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전시장 곳곳에서 그림뿐 아니라 창작의 고통과 희열을 담은 작가의 말과 기록까지 풍성히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한국 근현대 미술 특별전 같은 경우면 작가의 낭만적인 말과 글에서 발췌한 주제로서 그걸 그림과 함께 두어 보는 것이 컨셉입니다. 관객을 위한 한국미술사 특별 강연도 4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전시보다 작품 수가 3배 늘면서 관객은 이전 기록인 28,000명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장들의 작품을 한데 모은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 조례동 쌈지숲 산책로. 시민들이 한데 모여 맨발로 산책로를 걷기 시작합니다. 순천 지역에서 맨발 걷기 문화가 시작된 건 지난해 10월쯤. 어느덧 동호회 회원만 73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쌈지숲은 언제나 숲길을 걷는 맨발 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날씨가 좋으나 묘하게 매일매일 아침만 되면 맨발을 딱 벗고 내딛는 그 촉감, 그 느낌으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맨발 걷기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주요 콘텐츠로도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정원 박람회장 안에 맨발 걷기길을 조성한 데 이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함께 맨발로 걷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호회 회원뿐만 아니라 맨발 걷기에 동참하는 일반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맨발로 인해서 많이 건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으로 여유롭고 맑아지는 마음으로 변해갔었어요. 하지만 맨발 걷기 문화가 확산되는 데 반해 발을 씻는 시설이나 산책로 등 제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순천시의회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민들이 맨발로 숲길을 걸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맨발 걷기 길을 좀 조성을 해서 집 가까운 데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좀 담았고요. 맨발을 땅과 직접 맞닿으며 싱싱한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맨발 걷기. 지역 각계의 동참 속에 순천 지역 시민들의 건강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